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들은 이 정도이고 정청래 대표의 발언 이후에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조국 혁신당 전 대표 오늘 SNS에 글을 올렸어요. 선거연대가 거부된 상황에서 범민주 진영이 패배했다. 저의 부적과 부덕 탓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다수 연합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 절감한다. 하지만 멈추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이게 이제 합당이나 이런 얘기가 선거 전부터 있었고 또 평택을 선거 과정에서도 뭐 그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선거에서 너무나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저는 이 말하고 앞으로 진행될 거는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게 전체적으로 큰 의미의 범민주 진영 무슨 연합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쩌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인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 말씀 거는 본인의 어떤 지향점인 것 같긴 한데 지금 낙선운동 하시면서 하는 얘기 같은데 글쎄요 뭐 낙선 인사 죄송해요. 낙선 운동하면 큰일 납니다. 낙선 운동 아니죠. 낙선 인사 하시면서 이제 한 얘기 같긴 한데 지향점을 말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난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새로운 원내대표가 조국혁신당 뽑혔죠. 김준영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가 됐고 정치적인 정략적인 합당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또 입장을 내기도 했기 때문에요. 이 이후 상황들은 조국혁신당도 사실은 또 나름의 목소리들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상 올인했거든요. 평택 선거에 올인했는데 3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예를 들어서 2등을 했다면 면피할 수 있었는데 김용남 후보보다 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한테 굉장히 아픈 선거 결과죠. 그래서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사퇴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바로 사퇴할 게 아니라 작은 당이기 때문에 당원들을 좀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하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그만두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내부의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조만간 이제 그 조국혁신당도 전당대회를 합니다. 예. 전당대회를 해서 이제 당대표를 새로 선출할 텐데 지금은 신장식 의원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아마도 신장식 의원이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장식 그 의원은 이제 이런 거죠. 너무 길면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게 열심히 했는데 뭐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작은 당들은. 예. 그래서 섭섭해요. 섭섭한데 그 섭섭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룸은 없어. 그렇죠.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어려워졌어요. 현실에 대한 판단이 또 필요하겠죠. 굉장히 어려워졌고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잘 보시면 최민희 의원이나 또 정청래 대표나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자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우리는 사기 민주정부를 이어서 계승 발전하는 그런 정당 조직이야 그런 거죠. 근데 소위 이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토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약간 빡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도 노무현 재단 그만둔 게 곽상원 의원이 막 그렇게 해서 그만둔 건 전혀 아니고 곽상원 의원과 별건으로 내가 노무현 재단을 떠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비평을 좀 해야 되겠다. 뭘 위해서? 민주진보 진영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나서기로 하신 거예요. 장도를.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국 대표 오늘 말씀하신 거 또 유시민 장관 말씀하신 거
또 최민희 의원,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 이 메시지를 하나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러면 김민석 총리 또 뉴 이재명 이쪽 파트에서는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여기 교집합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지 상당히 갈라질 수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통합이 될 수도.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참 예단하기 어렵다. 예.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이렇게 평가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좀 자기만의 그 견해가 그런 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보당이 옳고 나머지 당은 틀렸다. 어떤 사람은 기본소득당이 옳고 나머지 당은 틀렸다.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방향과 관련돼 가지고 상호 간의 교집합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숫자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예. 그 역할에서 총선 때 저는 이제 위성정당 이런 거 제도와 관련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화합하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인 건 맞잖아요. 그게 어떤 인상적으로도 민주진보 진영 쪽에 조금 더 내가 그 정치적 방향성이 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고 좋은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기서 가장 큰 형도 아니죠. 그냥 그 나머지 이제 그런 민주진보의 진영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아우르는 어떤 역할이 있었다면 그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포용력을 가지고 행동을 해줬으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거 이런 것 같아요. 뭐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뭐 권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예컨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류는 아니었어요. 사실 예.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주류는 어쩌면 친문, 더 거슬러 가면 친노. 그분들이 이제 주류였다면 친명 이번 대통령 되면서 등장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권력 다툼의 연장선상으로 저는 보거든요. 또 똑같아요. 제가 그냥 저는 정치하는 사람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친노 친문인데 다음 공천 때 안 되겠는데? 야 친명 쪽으로 가면 내가 안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 뭐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총선에 공천 받는 게 목적 아닌가요? 뭐 저는 그렇게 그래 따져 보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쉽고 이거를 이해하기 어려우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평론가들 얘기 들어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 서정욱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맞아요. 오늘 또 정청래요. 나옵니다. 됩니다.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쪽 얘기 들어보면 그쪽들은 어쩌면 자기들의 유리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자꾸 우리가 이제 뭐 민주당은 권력 투쟁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예. 내가 더 공천 받고 싶고 하고. 정치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네. 예. 그래서 내가 저는 서울의 수도권에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쪽이 됐을 때 내가 공천 받을 확률이 높고 이쪽이 되면 공천 받을 확률이 낮다. 그럼 이쪽을 지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노선 투쟁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노선 투쟁 이를테면 좋아요.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거야? 검찰 개혁에서 이제 당장 이제 7월부터 형사소송법 체계를 둘러싸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보안 수사권 문제며 뭐며 등등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시작할 텐데 그러면은 요구권이야 수사권이야 그걸 주는 게 맞아 틀려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노동개혁 문제 뭐 특히 이제 법원 개혁 같은 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저는 노선 싸움은 필요하다 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네. 이인재가 주류였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노사모 돌풍을 일으키면서 돼지저금통 돌풍이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러면서 역사가 바뀐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좀 노무현 대통령을 닮아 있다. 예. 오늘 자꾸 인상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 말고 제가 좀 아쉬워하는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평택 선거에서 왜 조국 혁신당은 진보당을 배려하는 어떤 제스처라든지 말이 왜 없었을까? 민주당은 왜 조국 혁신당?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분명히 가능했다고 보이거든요. 맞아요. 함께 가야 된다. 가능했다고 보이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조국 혁신당이 진보당이 분명히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쟤들이 서로 안 친한 애들이구나. 이게 서로 느낌이 안 좋잖아요. 저는 그런 그렇죠.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저 범진보 진영의 굉장히 큰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는 네. 저희가 긴 시간 맞아요. 또 나눠야 될 이야기입니다. 저 네, 한마디만 하고. 드리면 예. 저는 김정환 변호사님의 저 말씀이
너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별로 크게 다르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머리 뜯고 싸우는 거야. 소위 우리가 보수의 품격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저 세상에 저 사람들은 먹을 거 앞에서는 그냥 안면몰수구나. 체면이라는 게 없구나. 세상에 저렇게 창피한 게 대한민국 보수의 민낯이었어? 이렇게 국민들이 비난하고 있을 때 진보는 달라.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진보의 품격을 기대하고 바라고 뭔가 세상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평택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똑같은 것들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인상을 주냐 이거예요. 미리 만나서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서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할 수 있었어요. 그 그런데도 내용들이 그거를 깨버린. 결국은 정당 지지율이나 맞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 숫자로 지금 이렇게 보이는 현상들. 6월 3일이 선거였고요. 오늘이 17일이니까 이제 2주 지났잖아요. 2주간 국민들이 그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진보 진영에 좀 무겁게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아까 보수의 품격 얘기하셨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선관위 사태 관련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올공 시위 올림픽 공원에서 제가 사실은 그 선거 때 우리 앵커님 모시고 잠깐 차로 같이 이동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나 기본적인 용어를 모른다는 것에서 너무 상호 약간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형편없어요. 네. 저 올공이 올바른 공직선거의 줄임말인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비정상인 겁니다. 네.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시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 상황 잠시 정리하자면 경찰이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 경찰이 진입 시도를 했었는데 시위대와 뭐 대치한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이 온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뭐 중재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이 한다라고 했었는데 중재에서 뭐 정치인 들어가고 카메라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체육회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열리는가 싶었는데 단 한 사람 허리춤에 성조기를 메고 있던 여성이 그 문 앞을 막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체육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진입을 포기하면서 이 상황이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는 상황. 어찌됐건 올림픽 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위 현상은 양상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전면 재선거라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이 선관위 사태에 대한 국조를 연다, 국정조사를 연다라고 합의를 했고 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는데 오늘 내정이 됐더라고요. 윤상현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5선이죠. 예. 윤상현 의원 하면 이제 뭐 떠오르는 이미지가 윤석열 체포 방해, 예. 그렇죠. 그리고 김재섭 의원한테 했다는 그 1년 있으면 국민들 다 까먹는다라는 얘기, 뭐 등등이 있는데 이 인물이 국정조사위원장이 됐고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그리고 비교섭 단체는 2명이 됐는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춘생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국정조사는 선관위에 대한 거잖아요. 선관위는 뭐 한껏 혼내도 상관이 없겠죠. 네,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고요. 이러라고 이제 국정조사 제도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제 다른 행정부 차원이나 감사원 차원에서의 어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이번에 있었던 문제가 다 밝혀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 경기 하면은 심판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심판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은 그냥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뭔가 행정을 잘하고 싶으니까 이게 뭔가 행정의 합리화라 이러면서 투표용지를 줄이고 뭐 이상한 행정을 한 거예요.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선거에 대한 기본을 망각하고 본질을 훼손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의사결정들이 왜 나왔는지의 문제부터 이제 정확하게 국정조사가 나오게 되면 그 제도를 정말 해체 수준으로 혁신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단건이 있는 것이고요. 네. 선관위의 그동안의 운영 방법이나 방만했던 상황들, 뭐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게 선관위가 해외 출장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구성원 중에 뭐 한 대여섯 명 중에 한 명은 전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지금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 게 선관위의 출장 보고서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요. 몰디브예요. 몰디브에
해외 선거제도에 대해서 연구한다면서 몰디브를 가서 선거해요, 찍어놓은 걔들? 선거는 있겠죠. 하겠죠. 근데 출장 갔다 와서 사진을 저런 걸로 올렸습니다. 놀러 갔다 왔네요. 해변이고 관광지고 무슨 관광 상품이고 그래요. 좋다. 잘 찍어 왔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정조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이게 딜레마 있겠고요. 같아요, 윤상현. 야, 이 신의 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부정선거론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좀 친윤에 가까웠고 그렇죠. 선관위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있던 분으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이걸 준 거예요. 앞단에 그러다가 신기해요, 윤석열 또. 탄핵 이후에 약간의 바뀐 목소리를 내긴 예. 했습니다. 예, 부정선거론자들은 이제 거리를 두긴 했지만 예. 근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왠지 윤석열 위원장이 잘해서 부정선거는 아니구나 확인까지 가능하지. 왜냐하면 부실이기도 하고 멍청합니다. 진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선관위가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할 능력도 참 없어 보여요. 제 생각에는. 예. 그거를 그래도 윤상현이가 하면 한교안이나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윤상현 위원장이 좀 한다면 아유 그래 맞겠지라는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 유일한 긍정적인 부분. 예. 거의 긍정이 없지만 그 생각이 저는 좀 딜레마 좀 드네요. 서부지법 폭동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기억나거든요.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